자, 여기 보면 이 상태에서 실행을 딱 하잖아요. 실행을 하고 보면 여러분이 만약 엑셀 그럼 엑셀이 떠요. 칼크 그러면 CALC 칼큘레이터 그래서 계산기가 떠요. 어? 네. 그래서 노트패드 그럼 메모장이 뜨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윈도우 이전 버전이 도스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스가 남아 있는 게 CMD예요. 그래서 CMD가 이렇게 하면 요 까만 창이 뜨거든요. 까만 창이 뜨면 여기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요. 프롬프트 깜빡깜빡거리죠. 이제 명령 프롬프트. 그래서 CMD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CMD.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할 텐데 핑 그러면요. 핑 그러면 통신 테스트 하는 거거든요. CMD를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안에서 명령들을 줘요.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핑 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떤 사이트에 대한 핑 테스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설명할게요. 이거는 통신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핑 여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놓냐면 여기 보니 여기 있네. 쓸 게 아니라 원격 컴퓨터가 현재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서비스가 핑이다. 그리고 트레이스 RT는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밑줄 긋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외우세요. 먼저는 CMD만 우선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번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뭐죠? 응? 3번. 블루투스지. 아, 맞네. 블루투스 그렇지? 맞다. 블루투스 알죠? 그 네, 근거리에서 맞아요. 무선으로 하는 거 블루투스죠. 그렇죠? 그냥 블루투스. 와이파이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와이파이는 핸드폰하고 얘를 핸드폰을 연결하는 거고 얘네 기기들 간에 그러니까 노트북하고 휴대전화가 뭐 예를 들면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워치. 요런 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치들 간의 근거리 블루투스입니다. 자, 3번. 다음 중 윈도우 10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 요런 엑셀이 있잖아요. 이 엑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어? 삭제가 됐네. 잠깐 볼게요. 예를 들면 요 엑셀이 있어요. 근데 요 엑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속성 들어가 보면 얘가 여러분 확장자는 XLSX거든요. 그럼 XLSX 확장자를 가지는 거는 엑셀 파일하고 연결되게 연결을 해놓겠죠. 엑셀을 깔면은 XLSX는 또는 XLS 이런 파일들은 엑셀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걸 어디에서 연결해 놨냐면 이 연결 프로그램에서 연결해 놔요. 여러분 HWP 알죠? 네. HWP는 뭐니? 한글 프로그램이지, 그치? 한글 프로그램은 한글하고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블 클릭하면 연결되는 거.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걸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얘가 한 번에는 한 개밖에 연결이 안 돼. 딱 한 개밖에. 그치? 예를 들면 HWP 해놓고 얘를 엑셀에 연결하면 엑셀이 뜬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바꿔. 그럼 엑셀이 뜨면 엑셀이 이걸 불러오면은요 HWP가 깨져요. 그래서 제대로 못 불러요. 근데 연결은 시킬 수 있어. 근데 동시에 연결은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만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케이? 자, 3번 문제를 잠깐 여러분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파일 탐색기에서 특정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되는 앱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엑셀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엑셀이 뜨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HWP는 HWP가 뜨는 거고, 그쵸? 이게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첫 번째, 맞아요? 자, 그리고 확장자가 txt는요, 여러분 메모장 프로그램이 txt 파일이거든요. 메모장 기본 파일로 txt예요. HWP 파일은 반드시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 txt를 예를 들면 얘를 메모장에 뜨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본 HWP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힌트를 주자면 반드시라고 나오는 게 그게 다예요. 항상 반드시라는 게 없어. 예외상이 있단 말이에요. 2번 같은 경우가 답이에요. 동일한 확장자를 가진 다른 파일을 열 때 항상 같은 앱을 사용하도록 연결부를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예를 들면 HWP, TXT 뭐 이런 것들 있으면 TXT는 메모장으로, HWP는 한글로, XLS는 엑셀로 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앱을 설치하면 해당 앱을 사용하는 파일은 연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네? 근데 여기서 A, B, C라고 나오는 것 중에서 A는 반드시 알아요. B는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네. 그 다음 4번. 다음 중 윈도우 10에서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 밑줄 긋고 컴퓨터 보호하는 거 윈도우 디펜더 윈도우 디펜더 응? 밑줄하라고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해킹 위험 요소로부터 컴퓨터를 보호하는 그렇죠? 이거는 윈도우 디펜더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응? 윈도우 디펜더 방어벽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여러분 플래시 메모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래시 메모리. 여러분 대표적으로 플래시 메모리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뭐예요? 플래시 메모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 폰에 조그만 게 있죠? 조그만 띄우는 거 있죠? 그걸 뭐냐면 SD 카드거든요. 이거 플래시 메모리. 또는 USB 같은 거 있죠? 이게 플래시 메모리. 근데 이거 생각하면서 얘는요. 여러분 정보가 저장됐으면 날아가지 않겠죠? 이거를 날아가지 않는다면 비발성이 나요. 비발성 날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정보 입출력이 제대로 주소수는 굉장히 빠릅니다. 빠른데 얘는 반도체로 만들어졌어요. 반도체로 만들어서 트랙이 없어요. 전력소만 있습니다. 트랙이 되는 트랙으로 되는 거.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지고 트랙이라고 하고 여기 일부 영역을 보는 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혹시 옛날 전축판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전축판에 가보면 이렇게 바늘이 가서 있거든요. 그럼 CD, CD도 바늘이 가서 있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는 여러분 트랙 단위로 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CD, DVD,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있어요. 이거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하드디스크를 다 쓰고 SSD라는 거 SSD라는 거 있는데 이걸 통계에 보면 하드디스크예요. SSD가 그냥 반도체. 반도체를 배우면 트랙이 옛날에는 트래킹 요즘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 여러분 지금 컴퓨터에 있는 건 트래킹하고 CD가 트래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다음 중 폴더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폴더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 폴더요. 폴더 속성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르고 속성에
속성에 가면요. 요 이름은 내가 바꿀 수 있죠. 위치 바꿀 수 있을까? 못 바꿔요, 이거. 그래서 못 바꿔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그렇죠? 크기, 그 다음에 크기, 디스크 할당, 파일의 개수, 폴더의 개수, 읽기 전용인지 읽기 전용이 아닌지 이런 거 바꿀 수가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들어갑니다. 몇 번일까요? 1번이죠.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가 없지요.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폴더가 포함하고 있는 하이 폴더의 파일 개수를 확인할 수 있죠. 읽기 전용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읽기 전용으로 해놓으면 쓰기가 안 돼요.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렇죠? 네. 헤더 폴더에 만든 날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날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넘어가 보시면 다음에 또 나오네? 저게 이렇게 돼요. 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번. 다음 중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니며 패킷을 엿보는 거. 그 스니프가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거든요. 스푸킹은 위장하기. 영어의 뜻입니다. 그럼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뭘까? 7번에 뭐 같아요, 느낌? 1번. 응? 1번이에요. 냄새를 그러니까 패킷을 엿보면서 냄새를 맡으면서 계정과 아이디를 알아내는 그게 스니핑이에요. 그럼 스푸핑은 뭐냐? 여러분 스니핑하고 스푸핑이 자꾸 헷갈려. 스푸핑은 뭐냐면 이게 눈속임, 위장, 눈속임. 그래서 파생된 것으로 검증된 사람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데이터를 건조해서 접속을 속여갖고 접속 들어. 속여. 정상적인 사용자처럼 속여갖고 들어. 아시겠죠? 그다음에 백도어가 뭔지 제가 설명하면요. 백도어는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에 과학으로 막아놨어요. 과학을 막아놨으니까 모든 사람이 못 들어오죠. 그렇죠? 네. 그런데 누구는 들어와요. 인가받은 서비스 기술자나 유저보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유저보트를 하지.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이 보안적으로 비밀 통로를 반대백도 T 로고라는 게 있는데 키보드상의 T 입력 패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이디나 아무것과 같은 개인 정보를 빼내는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키 로고를 깔아놓으면 여러분이 키인을 하면요. 여러분이 키인을 하는 게 모두 다 그러면 키 로고가 빼가요. 왜 키 로고? 이해했죠? 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1번. 상담하다 보면 여기가 10%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하냐면 한 시간은 3, 1시간은 X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하다가 보면 오늘 처음이니까 조금 천천히 할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는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점프 목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가보세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엑셀을 HWP를 하나 열었다. HWP가 여기 뜰 거예요. 그럼 최근에 열어놨던 HWP들이요. 이렇게 뜰 거 아니에요.
이거 작업 표시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최근 항목들이 뜨죠. 이게 점프 목록이야. 여기로 딱 들어가면 되지. 그치? 엑셀도 마찬가지. 메모장을 띄워놓은 게 많지 않아서 엑셀을 띄워놓으면 엑셀도 또 나와요. 그래서 작업 표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게 점프 목록. 근데 이 점프 목록에 있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하려고는 딜리트를 지우는 것도 아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 목록에서 제거를 누르면 지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고정을 시킬 수 있어요. 아예 고정시켜서 못 빼가. 이거는 그냥 고정시키지 않으면 최근 거가 맨날 바뀌겠죠. 최신 거가 바뀌니까 바뀌겠지만 얘는 바뀌지 않게 고정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점프 목록이에요. 작업 표시를 사용하는.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 정답은 뭘까요? 4번? 4번입니다. 맞아요? 네, 4번. 제거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냥 클릭. 응? 이 목록에서 제거. 이걸 해야 된다고. 딜리트가 아니라. 네. 고정하려면 앞장 모양으로 누른다고. 그치? 이게 앞장이지, 그치? 오케이? 네. 자, 9번. 여러분, 사물 인터넷 IoT라는 게 있어요. 사물 인터넷. 그럼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대요.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는 거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 IP 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전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조는 게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필기는 졸려요. 자, 어깨 뒤지게 펴고. 그래서 졸면 안 돼. 졸립죠? 졸립죠. 나 천만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물에 인터넷 네. IP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물 인터넷 마켓은 뭐냐면 그냥 물건을 그냥 다 담아가지고 그냥 나오면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사물 인터넷이. 그럼 모든 그 빅데이터가 이제 사물 인터넷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데이터가 결제하면은 그냥 다 데이터들이 모일 거 아니야? 그게 빅데이터예요. 빅데이터. 그리고 또 AI하고도 연결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인 게 이런 하이패스 있죠. 이것도 이제 사물 인터넷의 하나예요. 근데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나중에 출석도 안 부를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들어오면은 핸드폰하고 교신해가지고 출결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이 되면 단점이 있어요. 통신 비용이 증가. 문제 풀어봅니다. 응? 비싸지죠, 당연히. 통신비가 요즘에 여러분 옛날보다 통신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응?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키는 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유를 갖다가 거기서 먹었어요. 우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자동으로 마켓에 우유를 주문을 해요. 그리고 우유의 신선도도 체크를 해줘요. 그게 스마트 냉장고예요. 사물 인터넷 냉장고. 의사결정까지 내려주는 거예요. AI까지 연결돼서. 요즘에 여러분 챗 GPT 얘기 많이 들었죠. 챗 GPT 그쵸? 논문도 다 써주고 이제 영어 공부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쵸? AI하고 연결돼서 자 10번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의 바로 가기 아이콘을 눌렀을 때 요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렇게 모양이 이게 체크가 되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예요.
거기에서 바로가기 만들기도 있고 삭제도 있고 이름 바꾸기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정답을 풀어봅니다. 4번이죠. 아이콘 정렬 기준 변경하기는 이 아이콘의 바로가기가 아니라 바탕화면의 바로가기를 하면 거기에 정렬 기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콘의 바로가기가 아니라 뭐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여기 줄치세요.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메인 메모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게 하는 메모리 관리 기법. 이거는 제가 한번 전반적으로 한 번만 설명을 안 하고 한 두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외우기 어려워서 자, 컴퓨터 구조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으세요. 컴퓨터는 CPU가 있습니다. 네. CPU가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같은 말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치가 있는데 연산 장치와 그다음에 제어 장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메모리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안에 있는 메모리들을 레지스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면 전원을 연결을 끊어주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예요? 인텔, 펜티엄 4,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말하면 두 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작업을 여기서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작업을 하죠. 컴퓨터에서는 얘가 작업을 해요. 얘가 메인이에요. 모든 일은 얘가 해. 그렇죠? 네. 얘가 작업을 하는데 얘가 작업을 해. CPU가 작업을 하는데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책상이. 그래서 작업하는 공간이 필요해요. 작업하는 공간.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메인 메모리. 우리나라 말로는 주기억 장치. 그리고 DRAM이라고 합니다. 얘는 휘발성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컴퓨터 딱 끄면 저장 안 했는데 날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지금 막 작업을 할 때 여기 남아있는 거는 다 어디 있는 거냐면 메모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메모리에 올려놓고 작업.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휘발성이고 메인 메모리, DRAM. 그러면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저장. 네.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 저장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저장 공간이 돼요. 저장 공간은 책꽂이가 돼. 그럼 내가 책상에서 막 작업한 책을 갖다가 책꽂이에 꼽아놔야지 저장이 되는 거잖아. 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뭐냐면 보조기억 장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 기억 장치들이 다 보조기억 장치예요. 예,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요즘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좀 발전해서 SSD를 써요. 그렇죠? 네, 뭐 CD도 있고 DVD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USB도 있고요. 이거 플래시 메모리죠. 플래시 메모리. 네.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좀 독특해요. 따로 설명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기억 장치들이 있어요. 책꽂이. 그럼 여러분이 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불러오잖아요. 내가 더블 클릭하는 건 불러오는 거예요. 메모리. 이것을 불러오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저장. 하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 예? 필기요. 필기하고 있는가? 필기하는 거. 그런데 얘하고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잖아.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잖아. 네. 근데 옆에 보조 책상을 놨어요. 보조 책상. 빠른 거. 그리고 여기다가는 뭐 사전이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이런 거 갖다 놓는 거 자주 쓰는 거. 이걸 뭐냐면 캐시 메모리. 그 SRAM이라고. 요거는 D램, 요거는 SRAM. 그래서 속도 차이를 보완해요. 그리고요, 이 메인 메모리가 있고 보조기억 장치가 있는데 하다 보니까 메인 메모리가 커야지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메인 메모리가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하다 보면 메인 메모리를 못 샀어. 그러면 보조기억 장치를 갖다가 일부 영역을 갖다가 이만큼을 해서 보조기억 장치인데 여기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책꽂이를 책상처럼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 하면 가상 진짜 메모리가 아니라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그다음 여러분 컴퓨터를 처음에 딱 키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컴퓨터를 딱 해서 갖다 놔주잖아. 운영체제도 갖다 놔주고 여기에 운영체제 갖다 놓고 딱 준비를 해놓잖아. 네. 어떤 비서같이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비서 같은 역할. 이게 롬이에요. 롬이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기본적인 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롬 바이오스라고 해요. 이거는 휘발성이라고 했죠. 이거는 비휘발성. 이것도 비휘발성. 처음에 컴퓨터 키면은 다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같이. 그런데 롬을 쓰다 보니까 롬이 괜찮아. 이거 롬 괜찮네. 근데 롬은 라이트가 잘 안 되거든요. 리드 온리 메모리야. 쓸 수 없는 메모리. 그러니까 읽기 전용이야. 읽기 전용. 그런데 이거를 읽고 쓸 수 있는 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피롬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일렉트로닉 이레이저블 피롬 프로그래머블 롬. 엄청 길죠. 정기적 신호로 지울 수 있는 롬이 나왔어요. 이 피롬. 근데 이 피롬이 떴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말하는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를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보니까 얘랑 비슷해졌어. 이것도 비휘발성이 된 거야. 근데 롬은 원래는 쓸 수가 없었는데 비휘발성이면서 읽고 쓰기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조기억 장치랑 아주 유사해졌어.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 그래서 이 피롬의 대표적인 플래시 메모리가 뭐냐면 SD 카드, USB 이런 것들이 이 피롬의 대표적인. 근데 그러면 비서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분할을 해가지고 그 보조기업 장치처럼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면 비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딱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롬이 괜찮네. 그래서 여기가 확장이 돼서 개발이 돼서 나온 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롬이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이게 뜬 거예요. 뜨다 보니까 나중에는 얘하고 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냐면 읽기 전용이잖아. 네. 근데 얘는 읽고 쓸 수가 있어. 얘도 비휘발성이고 얘도 비휘발성이거든요.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네. 얘도 비휘발성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휘발성이면서 읽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보조기억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이즈는 작았어. 얘보다는 작잖아. 사이즈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작잖아. 근데 이게 점점 하면서 SD 카드하고 USB가 저장 용량이 커지면서 갑자기 이제 보조기억 장치를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플래시 메모리부터가 이제 보조기어 장치랑 이제 비슷해진 거예요. 그렇죠. 비슷해진 거죠. 비슷해졌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기억 장치처럼 용량이 크진 않지만 지금 USB가 뭐 보니까는 256기가도 나오고 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찍어주세요. 가려져가지고. 보내줄까? 아니야, 안 될 거야. 내부? 아니, 근데 자, 11번의 정답은 뭘까요? 4번이야. 그렇죠. 가상 메모리예요. 어? 하드디스크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거 가상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지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보완하는 장치. 캐시 메모리. 오케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게 정답이야. 봐봐. 이게 보조기억 장치잖아. 메인 메모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잖아. 일부를 메인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메모리 법을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력 장치 사이에 속도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빠른 메모리를 놓은 거야. 이게 캐시 메모리. 나중에 다시 한번 그릴 거야. 한 두 번, 세 번은 그릴 거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CPU는 사람이구나. 주격 장치는 책상이구나. 보조격 장치는 뭐다? 책꽂이구나. 그다음에 롬은 뭐다? 비서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알면 조금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엑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싶었어? 일도 모르겠어? 아니 뭐. 이제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없어 저번 말이지 않나? 아이고 내가 나한테 죽었는데 왜 아, 그래? 아, 자꾸 들어보면 돼요. 아유 저 어머니 피곤해. 그렇게 누가 수업 시간에 앉아요? 자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사먹거지 나 수업 시간에 앉았어. 사무 관리 시간 조금 길어. 아 선생님 사무 관리 생각난 건데요. 저희 사무 관리 선생님이 참 수능 선생님이거든요. 한날에 제가 사무 관리 도우미인데 막 그 마오단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마오단이 뭔지 몰랐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네, 단추. 그때 선생님 말하는 선생님 남쌤이랑 수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마오단이 아는 줄 알았대요. 음, 그래서 처음으로 마오단이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나는 뭐 마우단이라는 건 정식적인 컴퓨터 용어는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끼리 쓰는 용어인데 나보다는 천성 선생님이나 뭐 박진기 선생님이 많이 쓰시는 용어 같은데 나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네. 근데 열심히 마오단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 거기까지 나갔어요. 조건부 소식. 쉽지. 네. 그렇지. 할만하지. 그 뭐지? 교과서에서는 조건부 소식 다음에 바로 함수 들어오던데요. 뭐 테이블 이런 거 안 하고. 좀 신기했어요. 진도 확 나가가지고. 후발적으로 나가니까. 자, 1번부터 11번까지 한번 쭉 풀어보세요. 다시. 근데 한번 엑셀 했던 친구들은 좀 조금 편할걸? 아마? 그렇지 않아? 엑셀 할 때요? 아니면 아니, 지금 수업할 때. 그건 아닌데 저 단어는 더 어디서 뭐 들었던 단어들이긴 해요. 아, 지금 수업이 아니라 저기 너네 사무관리 수업할 아 때. 사무관리요? 네네네. 근데 좀 신기한 건축이 들긴 했어요. 뭐지? 컨트롤은 비연속이고 시프트는 일반적이고. 그런 거 안 배웠었나?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나올 거야. 그리고 컨트롤 원이 이제 그 셀 셀 서식이고 서식.
그리고 컨트롤 X인가? 걔가 이제 이동. 음. 또뭐 배웠지? 아 그리고 윈도우 홈인가? 걔네들은 이제 첫 번째 A1으로 이동하는 기구. 음. 그런 거 배우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현성 선생님도 재밌게 잘 가르치세요. 잘 배우시면. 재밌어요. 근데 반도체로 만들었는데 휘발성인 기억 장치도 있어요. 아니면 반도체로 만들면 다 비휘발성인 거예요. 반도체로 저거 있잖아요. CPU 있는 거, 저 반도체로 만들죠. 아, 근데 휘발성. 음. 반도체. 반도체로 만들어진 거. 그래, 여러분 D램 있잖아. 저것도 다 그 반도체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반도체로 만들어져. 음. 그래서 이거 필기는요, 이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오늘 처음 나가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은, 봤던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야. 자, 이제, 그리고 리로스쿨 들어가 봅니다. 리로스쿨. 미러스쿨 들어가는 거예요? 워크는. 네. 아, 자, 워크는 게시판, 들어서 학습자료실. 나 이거 여러분, 이게 만일 좀 어려우면은 두 번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아무튼 첫 번에 끝내보는 건 좋은데, 이 어려우면 한 번 더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 먼저는 상시 1회. 정말 학습자료실. 그 상실 한번 그래. 사연이, 그 정도는 알겠지? 그래? 자, 요거 하나 다운받아가지고요. 맞지. 우리를 했던 거 있잖아. 여기, 로그인 해야 돼? 아니 안 해. 아니, 로그인 안 해도 돼. 뭐지? 핸드폰 몰라봐. 전 학습 자료실. 전체. 카메라 이거 보니까. 얘 하는 잘 가르친다. 나. 알아. 그다음에 되게 다해요? 여러분, 아니야, 한 개만. 1만. 그리고 여러분 폴더를 D 밑에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응? 디드라이브 아니야? 네. D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 폴더를 만드시고, 오케이? 다른 집에 보여줘야 아닌데. 아니, 어떻게 생각하냐? 파일 들어가지고 그제 디드라이브요? 네. 아니, 제 파일을 만들어요? 폴더, 파일. 폴더. 아니, 폴더를 네, 만들어요. 폴더 만들고 저장을 할게요. 연락은? 할수 있지. 할 수 있어. 지금 여기 컴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1번씩 써보세요. 21번씩. 네, 뛰라고 우리 자, 해성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문자고 숫자고 결합이 되어 있죠. 내 끝에 이 점이 나오는데 여기 채우기 엔들이에요. 맞아요. 배웠어요. 쫓아오고 있니, 정원아? 나 이거 해가지고 내일은 다 틀렸어. 왜? 여기 쌤이 가족 이름들까지 다 쓰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렉 먹었다. 너 안 했어? 뭐? 진도 다 나갔어? 와, 이거 컴퓨터가 렉 먹었어. 그런 거 안 하는데, 뭐, 무슨 샵, 콤마, 샵잡 공고 막 이런 거 하던데. 야, 진도 우리가 더 빠르네. 그래?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샵샵 이래서. 너는 선생님 누구셔? 저희, 잠시만요. 저희 담임쌤 아니에요? 맞아, 우리 담임쌤인데? 잠시만요. 여자 선생님. 안혜경 선생님? 아, 네, 안혜영 선생님이세요. 음. 왜 담임쌤 이러고. 아니, 혜영 쌤이건 아는데. 자, 보면 해석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자고 숫자고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끝점을 갖다 대놓고 그냥 드래그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세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해석 1, 2, 3. 숫자는 증가가 되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증가가 돼요. 이문 나올 때까지. 그리고 됐어요? 드래그. 근데 아닌데.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1 있죠, 1. 옆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1. 4까지 간. 안 돼. 그냥 1이요? 이게 엑셀이 이게 좀 이상해져가지고 아하. 왜 뭐가? 아니 편집 사람도 안 하고 드래그만 계속 안 된다고. 뭐 하라고 하셨어? 1부터 5, 7, 8까지 하라. 아까 알았어. 뭐 진짜. 왜? 아니 핸드폰 훔쳐가려고 얘네 시험했어. 근데 확실히 필기보다는 선생님 저 6시 할 건 나죠? 우와 너무 좋다. 난 이거 하고 야구까지 하고 5만 원 빌려주고 가. 자,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증가되는 거 배웠죠? 자, 여기 1을 이렇게 입력하고요. 1을 입력하고 얘를 갖다가 밑으로 당기잖아요. 당기면은 증가가 돼야 안 돼요. 1은 돼요. 응? 증가요. 증가가 안 되죠. 네? 증가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하면 증가 안 아, 되는데. 증가가 안 된다고. 네, 증가가 안 되죠. 1,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물론 숫자만 있을 경우 증가가 안 돼요. 근데 문자하고 숫자가 있을 때는 증가가 된다는 거. 네. 그러면 다시 이걸 지웠다가 그럼 이걸 증가를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맞아요. 당기면 증가가 됩니다. 맞아요. 컨트롤. 컨트롤 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성 1은 그냥 드래그해도 문자하고 숫자하고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증가가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컨트롤 키는 반대예요. 반대. 증가하면 그대로 복사. 그냥 복사하면 그다음에 증가. 이게 반대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아니 컨트롤. 그냥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이거 정리해야 돼 이번에. 또 계속 나와 이건 엄청나게 있네. 자, 해성 1 다음에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 드래가 일어나야 했다가. 근데 그런데 해성 1 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 똑같이 나와요. 복사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하고 그냥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를 해보면요. 함수가 아니라 쉽게 보면 컨트롤 맞지? 세미콜론. 맞아요. 컨트롤 세미콜론을 누르면 세미콜론이 뭔지 알지? 네. 세미콜론 어디 있어? 엔터 키 왼쪽에 있어요. 그렇죠? 키 옆에. 어? 컨트롤. 현재 아무 데나? 다가? 컨트롤 세미콜론 L 옆에 있는 거. 현재 날짜 나오죠. 네. 얘를 드래그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증가. 날짜는 증가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냥 여기 풀어버린 명령? 아, 그러면 여기서 만약 예를 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 맞아요. 응? 네. 네. 복사만. 복사만 돼요. 자, 월요일 있죠, 월요일. 월요일 밑에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일. 증가가 돼요. 이건 사용자 정의 목록에 들어있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 보면 근데 이거 보여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답. 배웠던 거. 답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보. 네. 답을 명조해. 네 맞아. 아 진짜. 오 뭐야 이게?
이거 사용자 정의 목록에 있는 거. 나 이런 거 안 했어. 자, 그 다음에 1, 3 해놓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 네. 이식 늘어나요. 1씩 늘어나요. 그쵸? 자, 숫자는 원래 하나만 있으면 증가 안 하는데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면 이 차이인 만큼 증가가 돼요. 그럼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상 그렇죠. 1313.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요? 잠시만요. 갑자기 문제가 있었어요? 어디요? 자, 21번 풀어보세요. 갑자기 우리 친구인데 21번이야? 21번 어디 있어요? 20페이지. 아직 몰라. 너 그냥 아는 분의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 네, 나는 그냥 핸들드레이드가 이거지? 하는 거. 어? 핸들드레이드. 핸들들 1분인데? 1분인데? 몇 초쯤이면 이거 아니지? 1분 같은데? 아닐 거 1분이야. 아니 근데 일단 숫자 하나인데 컨트롤 조절이 똑같이 되거든. 정답은 1번이죠. 그렇죠? 훨씬 봐요. 여러분 2번은 왜 틀렸어요? 첫 번째 셀과 두 번째 셀을 하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차만큼 증가하죠. 숫자가 입력된 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하죠. 감소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사용자 지정 목록에 지정된 목록, 예를 들면 갑을병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게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입력되지 않죠?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거야. 알겠어? 자, 22번. 22번 가보면요. 얘가 여기서 인쇄 한번 이렇게 해봐요. 인쇄 그러면은 이렇게 네 페이지로 나눠져 있네, 그렇죠? 페이지 나누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SC 한번 누르고 이게 뭔가 페이지가 나눠져 있구나. 파일에서 인쇄. 그리고 파일에서 인쇄를 눌러보면 페이지 나누기를 선생님이 미리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갔다 오면요, 선이 이렇게 보여요. 선이 보이죠? 실선으로 보이죠? 실선으로 보이는 거는 실선으로 보이는 거는 수동으로 여러분이 페이지를 나누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여기 점선인 거는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페이지 나누는 거를 좀 없애볼게요. 여기를 클릭해요. 여기 D4번을 클릭해요. 선생님 파일에서 인쇄하고 뭐 눌러야 되죠? 파일에서 인쇄 그냥 이렇게만 눌러. 네. 이렇게 눌러놓으면 얘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가 나오잖아. 아니요. 안 돼요. 아니 휠 마우스로 붙이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안 나와? 나처럼? 네. 하나밖에 없는데 페이지. 여기 그럼 여기를 눌러. 한 페이지밖에 그러면 여러분 거는 좀 안 나눠져 있는 모양인데 선생님하고 페이지를 나눠. 여러분 한 페이지로만 돼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해서 제가 이걸 한번 나누기를 해줘요. 몇 페이지까지 됐어요? 4페이지. 어떻게? 20. 맞아. 난 역시 계란. 다른 이거 눌러봐. 이거 눌러. 그리고 여기 잠깐 눌렀다가
누르고 아니 누른 상태로 파일 들어가서 인쇄 들어가. 그러면 되게 나오지. 오. 오. 그냥 나와. 그 20이 들어가. 왜 안 되는지? 22. 그리고 너희 파일 3학년은 되니? 내 페이지 되지? 그러면 4개 되지. 그럼 저희 21로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어요. 21분. 아, 22번이야, 지금. 근데 22번 누르고 있었는데 21번 누르고 있었어 그런 거였어요. 아, 22번 시트 하고 있는 거야, 22번 시트. 했어요. 22번 시트에 가보면 파일에서 인쇄하면요, 네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네 페이지일 것 같지 않잖아. 왜 이게 네 페이지냐? 인위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기 선을 보면 이 굵은 선이, 그러니까 실선이 있어. 굵진 않지만 실선이 있어. 이거는 강제로 나누는 선이에요. 점선은 자동으로 나눠진 선이에요. 그래서 D4를 클릭하고 나누기를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제거, 나누기 제거, 페이지 레이다. 페이지 레이아웃. 오. 나누기 제거하면요, 이게 하나를 훔쳐져요. 그런데도 이 점선 오른쪽에 이만큼이 있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파일에서 인쇄를 누르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두 페이지로만 되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요 점선은 뭐냐면 자동으로 페이지 나누는 거. 어? 그러면 D4를 클릭하고요. 클릭했어?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딱 눌러봐요. 그럼 선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기가 첫 번째 페이지야. 그리고 요 밑에가 두 번째 페이지예요.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페이지고 네 번째 페이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페이지를 나누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러고 나서 여러분 인쇄 들어가 보면요. 네 페이지가 돼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해봐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 나누는 선들이 보이죠? 이쪽에. 아래쪽에. 어? 그거. 그래가지고 여기 뭐라고 됐어?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라고 보이지? 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에 들어가 보면 이 선 있죠? 이 굵은 선을 갖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당기면요. 이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여러분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기본으로 가봐. 자동 페이지 나누기가 돼 있는데 열 너비 있잖아. 이들을 한번 그려보면요. 나누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이 나누기를 제거를 하고요. 그럼 여기 점선은 자동 페이지 나누기잖아요. 어? 나누기를 제거했습니다. 나누기를 제거하고 여기 보니까 두 페이지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셀 열 너비를요. 열 너비를 한 건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잘못 전화하신 것 같은데? 예. 자, 열 너비 있잖아요. 열 너비를 한 5로 바꿔봐. 네? 그럼 열 너비를 5로 바꿔봐. 그러면 지금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 너비나 색 높이를 조절하면 페이지를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22번을 풀어봅니다. 처음에는 오래 걸려요. 근데
그럼 저희 몇 번까지예요? 6시까지 그냥 해, 시간대로. 세상에. 22번 뭐야? 3번. 3번이죠? 네. 자, 페이지 나누기로 워크시트를 인쇄할 수 있도록 페이지 단위로 나눈 구분선이다. 맞죠?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마우스로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클릭하여 끌면 페이지 나누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맞죠? 행높이 얼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의 위치가 변경되잖아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상태에서 파선은 이거 물줄 치세요. 파선은 점선이에요. 점선. 자동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내고 실선은 사용자 지정 페이지 나누기를 나타냅니다. 그럼 이해되죠? 이해돼 안 돼? 요런 이해돼야 되는데 이해돼 안 돼? 여러분 보면 이거는 실선이지. 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수동 페이지 나눔이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파선이지. 자동 페이지 나눔이지. 이해가 돼? 처음에 이렇게 좀 오늘 천천히 하는 거. 나중에 속도가 붙어. 23번. 브이로그업이 나왔네요. 브이로그업 나왔습니다. 마이 갓. 싫다. 뭔가 싫죠? 네. 자,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보는. 먼저요, 수량 곱하기 단가겠죠? 그래야 금액이 나오겠지? 어? 네. 여기 지워봐. 지웠어요. 지웠어요? 네. 오래간만에 보는 거죠. 유튜브로 네, 다 지우고. 자, 이퀄. 자, 수량은 뭐야? C2G 곱하기. 맞죠? 단가는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네. 맞죠? 이 단가표를 찾는데 기준은 얘 가지고 찾을 거예요. 여기서. 그럼 AA10은 단가가 얼마야? 3,000을 찾을 거야. BB20은 단가가 얼마야? 5,000을 찾을 거야. AA10은 3,000, CC30은 7,000을 찾을 거야.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표를 찾는 것을 브이룩업이라고 해요. 그럼 브이룩업은 공식이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이룩업. 키 있죠? 키. 기본 오빠. 기본 기준 범위. 왜 범위라고 하냐면 절대참 줘야 되니까. 네. 열 번호 옵션. 네. 그래서 기법여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네. 기법아 열렬히 사랑해 오빠. 네. 기법. 그러면 여러분 V룩업하고 H룩업인데 이런 세로 방향으로 있는 거 V룩업이에요. 그러면 뭐 V룩업 이렇게 씁니다. VL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더블 클릭. V룩업. 기준은 뭐라 그랬죠? 이걸 찾을 거. 이 표하고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 거 첫 번째 열을 선택해요. B2. B2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콤마. 범위는 뭐냐면 이 표야. 근데 여기부터 시작되는 이 표야. 이 표인데 제목은 빼야 돼. 브이로그에서는 제목은 빼요. 뭐 어디부터? B8부터 C11까지. 이렇게 해놓고 범위니까 절대참조로 F4키를 눌러줘요. 네. F4. 요즘 가르쳐줘요. 근데 얘 컴퓨터 잘하는 애다. 이거 지금 이 멘붕 올 텐데. 엄청 잘 따라가네. 신기하네. 난 처음에 이거 몰랐는데. 기법. 하나 안 됐는데 뭐 안 됐어? 약간 빗발에다가 그 F4에 한번 더 해줘. 됐어? 처음에 잘 잡고 F4를 한 번 눌러줘요. 됐어? 오케이. 기법. 이 범위는 뭐냐면 이 기준은 바뀌잖아. 기준은 바뀌는데 이 범위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 그게 고정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열, 몇 번째 열 단가니까.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그러니까 콤마 2를 써요. 맞죠? 콤마. 오케이? 여러분 이거 유사일치일까 정확히 일치일까? 정확히 일치하죠. 그렇죠? 정확히 일치를 씁니다. 바로 닫고 여러분 같이 이걸 잡아줬죠. B2부터 B5까지 끝에 가표는 컨트롤 엔터. 쌤 저거 영어로 쓰면 되죠. 뭐 마지막. 펄스? 네. 네, 영어로 써도 되죠. 이거는. 쓸수 있어? 영어. 그러니까 찍으면 되잖아. 뭐. 영. 아, 영어로 써도 돼. 영어로 써도 돼. 영어? 영. 난 이거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자, 23번 정답은 뭘까요? 네? 몇 번이요? 23번. 23번. 문제 풀고 있는 거야. 모르는 3번이네. 어? 3번인데? 네, 3번이에요. 여러분 봐봐. 먼저 2번하고 4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2번하고 4번 여러분 뻥이 다음에 나오잖아. 그런데 2번은 뻥이 먼저 나왔잖아. 안 되지? 4번도 뻥이 먼저 나왔잖아. 안 되지? 어? 절대 참좀 막 나와 있는 게 먼저 나오면 안 되잖아. 그치? 2번, 4번 절대 답이 아니고. 1번은 뭐가 틀렸어요? false나 0이나 뭐 2나 이게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번도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이제 잘 따라보고 있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워보고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퀄 수량 뭐죠? C2 곱하기 잠시만요. B2. 잡아놓고 이거 아니라 V로. B2. B2. 한 대. 하고, 곱하기 VL을 딱 치면 이거. 유료금이 나와. 이거. B2 엄마 이렇게 잡아놓고 F4키 누르고 엄마 2 엄마 펄스 천천히 괜찮아. V에 VL. 그리고 불러? 하고, 이거? 하고, 엄마. 범위. 어떻게? 밑을. 이거? 이렇게 하고, 그럼 4? 콤마 누르고? 아니, 그냥 4. 하고, 콤마. 2? 왜 있냐면, 아까가 두 번째였어. 그래? 우리 하고, 엄마. 정확히 일치. 갖고. 컨트롤 엔터. 됐어요. 아니에요. 다 돌려. 아니 지우지 말고 이 뒤에다 했으면 해놓고 컨트롤 엔터 치면 돼. 네, 컨트롤 엔터. 됐다. 저번에 나 저번에 진짜. 대본미한테 컨트롤 엔터 안 해가지고. 자 24번입니다. 여러분 보면 해성 국제가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해보면 해성 이렇게 여러분 A3번에다가 입력해 봅니다. 해성 하고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쵸? 얘는 그쵸? 밑에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데 지워버리고 딜리트로 지워버리고 Alt 키 누르고 엔터 하고 국제 그럼 줄을 바꾸는 건 Alt 엔터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 키보드 좋아한다. 오케이? 나 약간 눈치가 빠른 거야. 그 다음에 D3번에 갖다 대놓고 여기서도 해성 이렇게 해만 입력했더니 해성일이 따라 붙죠. 그러니까 문자하고 숫자하고 붙어 있는 것들은요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이 돼요. 이게 자동 완성이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 날짜 있죠? 날짜는 안 돼요. 그게. 알겠죠? 날짜는 안 돼요. 그다음 숫자도 안 돼요. 날짜 숫자는 안 돼요. 문자하고 숫자는 되는데. 알겠죠? 네. 자, 그러면 24번을 풀어봅니다. 음, 3번이에요, 3번. 왜 틀렸어요? 날짜, 시간, 숫자는 안 돼요. 근데 왜 텍스트하고 텍스트 숫자 조합은 돼요, 이거는. 이거 두 개는 되는데, 이게 안 된다면, 날짜, 시간, 이런 게 안 된다면. 이거는 아니야. 어? 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입력하다가 취소를 하려면 ESC 누르는 거 맞아요? 줄 바꾸는 거 Alt 엔터 맞아요? 여러 데이터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 엔터 누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것도 이렇게 컨트롤 키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해서 못 배웠는데? 이니스를 왜안 해? 나 졸려서 배웠어. 컨트롤 엔터 누르면 같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교과서에 진짜 완전 초반에 나오는 거. 아, 그래? 미안해. 오케이? 네. 컨트롤 엔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25번은요. 순위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25번. 순위 구하는 거 여기를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번에가 가장 스트레스던 건. 랭크 함수의 공식은요. 내가 좋아하지만 동원이는 싫어하는 이거. 랭크.eq 맞아요. 오랜만에. 그것도 B, 뻥, O. 아,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이거보다 열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기법. 진짜 이상해. 브이로그 좀. 불교감이 제일 싫다니까. 랭크 이런 있구나. 게 더 어려워. 네? 자, 그럼 순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 여기를 잡아요. 지우고 equal 랭크 랭크. 랭크.eq. 자, 기준은요. 여기 보니까 기준은 평균을 기준으로 할 거거든요. 거기 보니까 25번 문제 평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평균 A야, A. 평균으로 얘가 몇 등이냐 이걸 할 거야. 기준은 기. 그럼 얘는 절대 참조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뻔은요. 같은 열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 전체 중에서. 그러니까 뻔은 같은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범위를. 그리고 뻔이니까 F4를 눌러줘요. 그러니까 얘가 97이 97, 93.5, 65.5, 81.5, 76 중에서 몇 등이냐 이거. 몇 등일 것 같아? 어? 네? 97이 네. 97, 93.5, 65.5, 81.5, 76 중에서 몇 등이야? 1등이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기준은 또 바뀌지. 93.5가 97, 93.5, 65.5, 81.5, 76 중에 몇 등이야? 2등이지. 그럼 하나씩 기준이 바뀌는 거지. 그치? 기준은 변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하고요. 범위는 그대로 절대 참조하는 거예요. 기법, 오비죠. 옵은 내림차순하고 오름차순이죠.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일 큰 게 1등인 거죠. 보통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생략되게 됩니다. 아무튼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0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0은 생략도 된다. 오케이? 컨트롤 엔터. 그냥 다 지워져. 그냥 엔터를 치면요. 그냥 엔터를 치면 걱정하지 마시고 컨트롤 썼어요. 네, 뒤에 다시 잡고 컨트롤 엔터 치면 돼요. 제가 자, 두 가지 공식 외웠어. 위로는 뭐야? 기법. 그다음에 랭크는 뭐야?
랭크는 뭐야? 기법. 기법. 이거 지웠다가 다시 해보세요. 랭크를 있었거든요. 아니, 랭크 있고 하고 다음 뭐야? 기법은 기준 범위? 범위 맞나 이게? 콤마 눌러? 기준이야? 콤마 누르고 그다음 다시 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콤마 내림하고 거기 내리쳤으면 써져 있어. 봐봐. 25분 내려. 문제 읽어봐. 내리쳤으면 써져. 그러네.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5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아니야. 1번. 이겠죠? 그거 아니야? 어? 1번 맞잖아. 1번. 아니. 왜? 뭐야 이거 왜 이래? 이제 어렵죠? 이거 그걸로 안 풀리네. 1번 맞지 않아요? 3번이야. 3번이에요, 3번. 왜? 아니, 근데 3번은 이거 고정이 안 돼 있어. 아니 저 밑에 있는 거 저 문제 좀 봐봐. 자. 이제 선생님 설명할게. 정답은 3번이에요. 왜 정답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여러분 여기 절대 참조로 하면 딱 답인데 상대 참조를 물어봤어요. 봐봐, 얘들아. 네. 이게 방향이 밑으로 당기지. 이거 이게 조금 빠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밑으로 당기지. 네. 밑으로 당기면은 여러분 밑으로 당기면은 이 열 방향은 이미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 D라고 하는 게 바뀔 수가 없죠. 네. 그냥 그래요. D라는 게 밑으로 당기는데 D라는 게 바뀌겠어? D가 C가 되겠어? D가 F가 되겠어? 숫자는 변할 수 있지만 문자를 밑으로 당기는 상황에서 이 진행 방향이 방향을 이거 어떻게 될까?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 말고 그리고 여기 이 범위에서 그 뒤에 보면 달러를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상관이 없어. 아, 진짜요? 이게 무슨 그런데 여기는 붙여줘야 되죠. 얘는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이 달러 이렇게 됩니다. 밑에 쪽에 행어로 내려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기본 열고죠. 열고적이면 뭐냐면 열 앞에 문자 앞에 달러는 10원, 100원, 상관원이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만약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이게 바뀌지.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래그했어요. 그 F4를 한 번 눌렀다가 절대 참조되죠? 그랬다가 한 번 더 누르면 상대 참조가 되는데 문자열만 고정이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 치면은 그게 돼요. 오. 진행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면 기본 열 고정. 거의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보면 문자 앞에 달러는 사실랑 밑으로 상관없어요. 아니 이거 안 알려준 거지? 나 밑에 전문가 지원. 알려줬잖아 전문가의 지원. 나 지금 내가 틀렸으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 나도 맞아. 전문가의 지원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6번. 와, 마지막. 아니요, 뭐가 맞아요. 아니요. 자, 시나리오 요약을 만들어놨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어디요? 시나리오 만들어 볼 거예요. 확대.
그 자체 삭제예요? 네. 그럼 26번 시트가 남죠? 안 어디? 아, 전체를 삭제하는 거. 시나리오 이걸 자체를 없애버려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시나리오 이거 삭제. 없앴어요. 어디? 그거 없애기. 아니, 그 밑에 시나리오. 아 이거 삭제하라고? 나 여기? 아니, 너 왜 그렇게 생각했냐? 맞아. 그 워크시트 뭐 자체를 삭제하라. 응. 와우. 네, 됐어요. 삭제했죠? 네.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 그 엑셀에 이름 주는 거 알아? 여러분 배웠니? 아니요. 이름 주는 거 안 배웠니? 이름정이요? 이름 정. 배웠어요. 너 안 배웠어? 네. 네가 수업 안 들은 거라니까. 나 나오는 거야. 들은 적이 없는데? 자, 그러면 이름 정의부터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수식에 가보면 여기 이름 관리자가 있거든. 이름 관리자. 네. 얘를 이제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다 삭제예요. 노트북도 삭제. 스캐너도 삭제. 평균도 삭제. 이름 관리자가 프린터 삭제. 배웠다가 수식이 있어. 수식에. 뭐가? 이름 관리자 들어가서 아. 이름을 싹 다 삭제해. 그럼 여러분이 이거 데이터에 이거 입력할 수 있잖아. 그치? 요거 세 개. 이게 다 삭제하라고? 저거는 우리가 배웠지. 난 안 이거를? 배웠어. 우리가 이걸 언제 야, 근데 못 배운 내가 더 잘하잖아. 야 이건 안 배웠어. 아니, 자, 이름정이 그리고 나서 요거 이름 배웠어. 얘들아 조용히 해. 희망 언니들 웃는다 야. 야 요거 있잖아 에버리지거든요. 요것도 모를 것 같아서 이것도 지우고 나머지는 알 텐데 이 친구는 모를까 봐 요거 B5번도 지웠어요. 그 다음 이거는 데이터를 입력해 놓은 상태야. 여기 평균을 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이퀄을 쓴 다음에 에버리지 AVE만 쓰면요 에버리지가 나와요. 이렇게 딱 더블 클릭하고 자 B2부터 B4까지를 드래그합니다. 그럼 B2부터 B4까지를 평균을 구하는 거야. 바로 잡고 이번 한 칸이니까 컨트롤 엔터 안 하고 엔터만 칩니다. 오. 이게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만드느냐? 시나리오는 먼저 이름을 줘야 돼요. 이 숫자에 이름 줘야 돼. 자, 첫 번째 B2 이름을 노트북이라고 줍니다. 이런 것도. 아니, 저는 우리 이거 그 뭐지? 얘네들 버튼 아니 안 했다니까. 안 했대잖아. 하니까. 그 다음에 조용히 해. 그 다음에 B3 이름을 프린터라고 줍니다. 오. 그 다음 B4 이름을 스캐너라고 줍니다. 아이고. 이름 여기 노트북 프린터 삭제했어. 이름을 준 거야. 네. 그 다음에 B5 이름을 평균이라고 줍니다. 이름을 줘야 돼. 됐죠? 오케이? 네. 그렇게 잡아놓고 여기 세 개를 잡아요.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 스캐너에 대한 거 B2부터 B4까지 잡아요. 그 데이터에 가요. 잘 쫓아와. 청년들도. 자, 여러분 가상문서가 어디냐면요. 아니, 저희 시나리오는 어디냐면 가상문서에 있어요. 가상문서의 데이터에 가상문서 시나리오 관리자. 시나리오 관리자에 보면은 여기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시나리오.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전기불은 둘 다 삭제예요? 둘 다 삭제하고 닫기 한번 누르고 다시 들어갑니다. 가상 분석에서 시나리오 관리자 이게 없어요. 삭제했어요. 그렇죠? 추가. 첫 번째는 뭐로 줄까요? 전기 호황. 전기 한 칸 띄고 호황. 황. 수항? 황색 할 때 황. 아 황. 호황. 아, 호황인 줄. 공기 호황하고 경기 불황. 경기가 좋다 이거야. 아.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값이 이제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겠어요.
경기가 좋아요. 그럼 80, 잘 팔리는 거죠? 70, 스캐너가 50, 오. 확인. 아니요, 확인 말고요. 추가. 확인 눌렀어. 확인 눌렀어요? 확인 눌렀으면 다시 또 추가를 눌러요. 추가 한 번. 더. 시나리오 이름 이번에는 뭐냐면 경기 불황. 이게 뭐지? 우와. 경기 불황.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이번에 불황이니까 덜 팔려야 되죠? 50, 25. 25, 10. 더 추가할 거 없죠? 네. 확인. 그럼 두 개 시나리오 만들었어. 이 상태에서 요약을 눌러. 뭘 눌러? 요약을 눌러. 요약. 경기 경기 호황, 경기 불황 만들었지. 아니, 괜찮아. 미안해. 그리고 아니 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요약을 눌러요. 네. 요약을 누르면 결과셀이 얘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 궁금한 거예요. 판매량이. B 오버셀이죠? B 오버셀이 선택이 돼 있으면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변할 때 얘는 어떻게 변하냐 이거. 알겠죠? 확인을 딱 눌러봐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현재 값은 이건데 경기 호황일 때는 평균이 66.67, 경기 불황일 때는 28.3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나리오예요. 신기하네. 나도 이거 해본 거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걸 알아도 문제 풀기가 이제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2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26번. 오늘 좀 천천히 나오는 거. 자, 1번 맞는 얘기 같아, 틀린 얘기 같아. 맞는 얘기 같죠? 2번 맞는 얘기 같아, 틀린 얘기 같아. 맞는 얘기가 같은데요. 3번 시나리오 값을 변경하면 해당 변경 내용이 기존 요약 보고서에 자동으로 다시 계산되어 표시될까요? 안 돼요. 이게 자동으로. 시나리오를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시나리오 값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사실은.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실행하기 전에 불경수나 결과서 이름 정의했죠? 3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값을 변경한다고 이미 시나리오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값을 그 다음에 변경하면 이게 다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변경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이? 자, 27번 구분합.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27번 구분합입니다. 구분합은요, 뭐끼리의 합, 뭐끼리의 합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보면 딱 봐도 지점끼리의 합을 하면 딱 좋겠지. 근데 강남점이 이렇게 섞여 있지 않고 막 띄엄띄엄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구분합이 안 돼. 근데 구분합은요, 반드시 먼저 공식을 알아야 되는데, 규정, 규정, 규정. 그죠? 이게 뭐야? 정리를 하고. 구분합은 정렬부터 넣어야 되고, 그걸로 시험이 안 나왔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말이지. 오히려 제가 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하나 자, 그럼 먼저 정렬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지점을 딱 클릭하고 A1번을 클릭하고 A1번을 클릭하고 먼저 정렬을 합니다. 데이터에 가서 기억에서 히읗으로 정렬을 해줘요. 오. 그럼 방향점이 쫙 보이죠? 이렇게 돼야지 구분하게 돼요. 그리고 이만큼 잡아요. 잡았죠? 데이터에 가서 구분합에 가요. 구분합에 갔죠? 구분합에 갔으면은 구정, 그정, 그룹할 게 그 정렬한 거. 정렬한 게 지점으로 정렬했죠? 당연히 맞죠? 이게 틀리면 이걸 구정, 그정, 그룹할 걸 만들어줘요. 그 다음 함수는 합계, 재고의 합계로 했어요.
그런데 만일 처음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눌러주지만 다음에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룹 사이 페이지 나누게 하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 강남점 거가 한 페이지에 출력되고 동대문점이 한 페이지에 페이지가 자동으로 나눠지는 거야. 이건 그다음에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딱 눌렀더니 강남점 요약이 나오죠. 동대문점 요약이 나오죠. 성탄점 요약이 나오고 마지막에 초등학교가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구글하고 한 번 더 해봅니다. 구글하고 한 번 더 해서 그 점을 만드는 이번에 사용하는 수를 최대값을 넣고 입구, 출구, 재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잖아요. 기존에 재고에 지금 합계를 해놨잖아.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갈 때. 그러니까 이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 부분 할 때. 안 그러면 이게 기존 없어져요. 함수마다 하나씩 구분하고 처리해야 돼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최대값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와우. 정답은 뭘까요? 뭐지? 일단 3번은 아니지. 1번도 아니고. 중첩이 있어야 돼. 진짜 이렇게 이렇게 이게 뭔데?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구문합을 실행하면 각 구문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에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게 윤곽이거든? 자동으로 숨길 수 1만 눌러봐. 1? 지원해. 다 줄어지지. 2 눌러봐. 두 번째 단계. 3 눌러봐. 4 눌러봐. 다 펼쳐지죠? 네. 이게 윤곽이야. 자동으로 설정되죠? 네. 그쵸? 이게 맞는 얘기고. 두 번째, 부분합에 한 번에 한 개의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사용해야 된다. 맞죠? 왜 아까 처음에 합계를 했었고 두 번째 최대값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 번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가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가 변경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얘기예요. 왜 4번이 답일까? 그룹할 항목으로 선택된 표기는 자동으로 오름차 함수는 정렬이 됩니까? 여러분이 정렬을 시켜야 합니까? 여러분이 정렬을 시켜야 되죠. 자동으로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정렬을 시켜야 돼요. 응? 3번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의 결과가 제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할까? 네? 아니 5분이에요, 5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제가 조금 속도를 천천히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조금 좀 속도를 올려서 몇 개를 풀만 합격하려면 8개를 풀면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순간에 학습자를 책을 학습을 뭐냐면 좀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겁나 들어가지고 수업을 안 나와요. 너무 빨리 그러면 차근차근 설명하는 수업이고 하는 시간이 나와요. 알겠지? 네. 그러면 나오면 많이 생각해보면 돼. 생각을 더 시간을 할수 있으면 대신에 천천히 가. 알겠지? 네. 이거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여러분 언제 만납니까? 네, 수요일 날 나오는데 수요일 날 오는데 2학년 학생들은 미리 와서 연습을 좀 해. 연습하고 알겠지? 근데 아유 미리 와서 연습 못 한다. 선생님 수업인데 저주에서 연습. 선생님 수업 시간에 괜찮아. 수업 시간에 와서 저주에서 연습하고 있어. 선생님들은 아무튼 수업 후에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기 듣고 있는 사람, 새벽마다 실기 듣고 있죠. 내일 보겠습니다. 네. 내일도 언제? 네. 아니야. 근데 한쪽 하늘이는 굉장히 놀라워요. 엑셀을 안 하고 그렇게 쫓아오는